우리 명지대학교의 김남훈 교수님,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김주원 교수님, 그리고 한밭대학교의 송복섭 교수님,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 책임연구원이신 김용준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팀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시에 한 3개월 정도의 짧은 연구였지만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물로 이제 공청회까지 저희들이 그때도 이제 그 온라인 공청회를 했는데 그 온라인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내용은 그 공청회 때 내용이 제일 축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청회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그 현황과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건축사 자격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자료를 정리도 하고 다른 연구진 교수님들과 많은 논의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좀 공부도 되고 또 정리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개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건축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크게 한 5, 6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험 시기의 조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건축사 시험 과목 내용의 적정성,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련 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 자격증 취득자,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 연구는 건축사 협회, 또 우리 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크게 이제 4가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UIA 국제건축연맹 권고로 이제 우리가 5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 제도에 맞는 시험 방식과 시험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한 시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식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나 운영 주체 검토, 그 다음에 해외 건축사 제도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제도를 수용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수용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하나씩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인데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이 부분도 아마 조금 뜨거운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는 5년제 건축학 인정을 획득한 학생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 작년이죠. 마지막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5년제 졸업생만 시험을 쳐야 된다 이런 문구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쳐야 이제 건축사 자격을 시험을 볼 그런 자격을 획득을 하는데 그 수련 기간 인정을 5년제 졸업생한테만 지금 현재는 그 수련 기간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 결국은 5년제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졸업 이후에 수련 기간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년제 졸업생 혹은 전문대학교 졸업생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주어지지 않는 수련 기간을 인정 못 받는 그런 이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4년제 및 건축 전문대학 출신이 그러면 전혀 현실적으로 안 돼 있냐고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학원 자체가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학과 대학원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은 건축 전문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은 이후에 이제 수련 기간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건축 전문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에 한양대학교가 이제 인정을 받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양대학교는 다시 이걸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건국대학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 4년제 및 전문대학 출신자를 위한 건축사 자격 시험의 기회를 어떻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축사 시험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조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현재 이제 5년제 건축학 인정대학 졸업생에게만 건축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폐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이제 5년제 건축학 인정대학 졸업생들은 현행대로 이제 실무 수련 자격을 부여하면 꼭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4년제 졸업생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요거는 이제 일반 대학원이죠.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충족하게 되면 가칭, 요거는 가칭입니다. 건축 사보 시험. 요거는 이제 현재 건축 사보 제도라는 게 건축사협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뭐 우리 가칭은 뭐 예비 건축사를 하자 혹은 중 건축사를 하자 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뭐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꾸면 되는데 어쨌든 4년제 졸업생들은 일정한 그 실무 경력 대학원 과정 이걸 거치게 되면 가칭 건축 사보 시험을 통해 인정하는 그래서 이 건축 사보 시험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건축 기사 시험 건축 설계 분야의 기사 시험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 시험을 치기 전에 미리 한번 시험을 쳐서 이거를 시험을 친 합격자들에 한해서 요 인정을 받으면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수련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그렇게 한 단계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그런 그 자격으로 공인 인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4년제 졸업생들이 그 현재 건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기가 건축학 인정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실무 경력 3년 경험을 충족한 이후에 이제 당연히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시기입니다. 이 시험 시기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1년에 뭐 2번도 치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현행 제도는 5년제 건축학 인정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3년의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실무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실무 3년차, 5년제를 졸업하고 실무 3년차가 되면 한창 이제 실무에 전념해야 될 시기에 건축사 시험을 위해서 상당히 휴직을 한다든지 하니까 사무소 인원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건축사 시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쪽에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시험 시기의 이슈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건축사 시험은 실무 3년 이후 응시를 하되 건축 실무 수행과 연계한 시험 내용으로 준비 부담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 건축사 시험이라는 게 건축 실무 수행하고 특별히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학원도 다닌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 부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연결을 해서. 두 번째로는 하루에 잘 아시다시피 9시간 동안 동시에 시험을 쳐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시자가 한 5년이면 5년 동안 본인이 그 일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영역별로 혹은 과목별로 좀 선택적으로 시험을 쳐나갈 수 있게 좀 이거를 완화를 하자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직 부담 없이 건축사 시험을 좀 대비를 가능하도록 이 시험 시기를 좀 재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논의했던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사 시험 과목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사 예비 시험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필기 교과목인 구조, 법규 과목 같은 시험 과목이 이제 없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설계 1 과목에 구조계획, 설비계획들이 이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회협회 건축사의 많은 분들하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특히 구조 과목이 누락이 돼서 건축사의 구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현격히 좀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구조기술사와의 업역이 이제 모호하다 보니까 건축사는 이제 구조는 정말 모르고 그냥 모든 걸 구조기술사에 좀 하청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외주를 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2007년도에 그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기준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그 자격시험 출제 기준이 적정한가?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이렇게 이제 교과목이 구성이 돼서 9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사 자격을 위한 필수 과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 교과목, 시험 과목과 시험 기준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꼭지를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시험 과목에 있어서 실무 수련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자격 시험의 검정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무 수련 과목과 자격 시험 과목을 좀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우리 이제 이미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건축사 시험을 합격한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에서 배우는 항목하고 자격 시험 과목하고는 크게 아마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시험 과목을 좀 일치해서 정상적으로 3년 정도의 실무를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자격 시험 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검정 과목을 개선을 하자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도면 작성 위주의 실기 시험을 문제 해결식 주관식으로 변경하자.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를 아무래도 많이 저희들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해외에, 그래서 우리 같이 했던 연구진 교수님들이 미국 건축사, 프랑스 건축사, 영국 건축사 이렇게 우리 실무 연구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도면 작성 실기 기준을 하고 있나라는 걸 참고로 저희들이 해서 실무 사회 중심의 그림 형식과 손 스케치 답안 작성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하자라는 그 시험 그 과목 매뉴얼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규, 구조, 전기, 설비 관련 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을 도입을 해서 단순하게 암기 중심이 아닌 실제 법규 검토와 시스템 적용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 내용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 파트는 명지대학의 우리 김남훈 교수께서 많이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컴퓨터 베이스의 요 시험을 치는 과목 시스템까지도 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그 검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저희들이 재편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과목을 프로젝트 기획 및 계획 설계, 시스템 통합 및 도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및 공사 관리까지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세부 평가 항목, 그 다음에 현행 실무 과목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면서 이 부분을 좀 그 시험 과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다분히 조금 미국의 그 현행 시험제도, 미국도 물론 주마다 많은 다른 시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공통적인 부분을 김남훈 교수께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 평가 그 항목과 관련되는 내용을 일치를 시켜서 이 과목을 평가 항목으로 저희들이 매뉴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무 수련 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실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실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무 수련 체크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형식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그 건축사가 실무 수련 내용 검증 절차를 또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학교 교육, 우리 이제 인정 과목에서 이제 건축학 인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인정 과목과의 정합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무 수련 과목과의 정합성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조사 평가에 관한 실무, 건축 주택 도시계획 행정, 도시계획 행정, 건축 교육, 연구 개발, 뭐 우리 연구원 같은 데 있는 그런 거에 관한 실무 등도 실질적으로는 건축학 교육 과정에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학 인정받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뭐 우리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5년제에서 이런 걸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무 수련 내용에는 전혀 인정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실무 수련 내용의 체크리스트에 좀 보완하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홍익대학교의 김지원 교수님께서 주로 많이 디벨롭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우리 이제 우리 임원진 교수분들이 여러 자문회의 때 현재 이제 건축사 윤리 등 건축사의 최소한 자질 검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건축사에 해야지 너무 기술적으로 시험만 쳐서 건축사를 인정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그것도 꼭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험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하도록 실무 수령 검증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실무 수련 기간 3년이죠. 3년이 충분한 실무 수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수련 기록을 본인 중심의 서술형으로 계량형과 서술형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 실무 수련을 해왔다는 것을 참 본인이 작성하도록 체크리스트,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실무를 통해서 했다는 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전부 여기 아마 조금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 건축가 시험을 치기 전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시험으로 치면 자소서 같이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본인이 어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서술형으로 충분히 리뷰가 될 수 있는 요거를 좀 작성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실무 영역이 있습니다. 꼭 설계 이외에도 뭐 감리를 한다든지 연구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내용에 따라서 한 20%에서 50% 정도는 실무 수련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건축이라는 게 딱 설계만 하는 게 건축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 학술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분야에서 그걸 또 100%다 인정하면 너무 또 평평성이 우리 건축사의 본업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축물의 조사 평가, 행정 실무, 교육 및 연구 개발 실무 등을 포함해서 인정 비율을 저희들이 해서 한 20%에서 50% 정도는 조금 인정이 되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건축사의 자질 검증을 위한 그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학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 되게 이제 그 로스쿨 같은 데서도 최종 시험을 치고 나면 마지막에 면접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이제 지방건축사회가 주도를 해서 최종 평가자에 한해서는 최종적으로 면접 평가를 해서 그분은 충분히 자격 이런 건축사의 자질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그러는 그런 최종 평가도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 외국 자격증 취득자의 대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낙 이 해외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시험 과목 중에 대지 계획 과목만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는 현재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건축사의 경우 현재는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에 대한 대안 모색이 좀 필요하겠다. 아무리 해외 건축사도 한국의 건축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해외 건축자 자격증을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타 국가의 건축사를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뭐 APEC 국가들과 상호 협정을 통해서 현재 뭐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데 서로 아마 상호 협정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해외 건축사에서는 광역지자체장이 별도의 면접을 통해서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외국 자격증,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축사 인정할 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유연한 검증 방법과 법규 시험과 면접을 실시해서 외국 자격증 인정에 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직접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은 못했습니다만 향후 보완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도 좀 개선 사항에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급하게 우리 건축사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요약 정리를 하면 첫째 이제 아마 이게 제일 오늘 논의에도 이게 제일 뜨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응시 자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5년제 졸업생에 한해서 3년의 수련 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비인정 대학 졸업자 응시 자격 부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비인정 대학 졸업자에게는 1차 시험,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칭 건축 사고 시험입니다. 합격한 뒤에 실무 수련 등록을 가능하도록 해서 실무 기간을 거쳐서 하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건축 사고 자격을 부여하죠. 국가 공인입니다. 이름은 이제 뭐 중건축사 시험도 되고 예비 건축사라고 해도 되고 뭐 이제 조금 그것도 오늘 혹시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 논의하는 과정에 이제 나왔던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건축사라는 그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이 5년제 학생이든 4년제 학생이든 모든 졸업생들이 다 건축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되게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되게 한 20, 30%,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도 한 30%, 뭐 많으면 한 40% 정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년제를 졸업했든 4년제를 졸업했든 굉장히 이제 많은 건축과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다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축사가 되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졸업생들 중에는 뭐 건설회사 가는 학생도 있고 뭐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LH 공사도 가고 여러 이제 분야에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 지금 건축사 이외의 분야에 진출하는 졸업생들한테는 그 각 기관에서 뭘 요구하냐면 건축기사를 요구를 해요. 아마 교수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축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다수의 학생, 더 많은 학생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학년이 되면 건축사 기사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건축학교에 와서 5년 공부를 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할까? 그럼 사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요 1차 시험 건축사고라는 거는 설계 분야의 건축기사 성격을 해서 내가 5년제 졸업했지만 나는 LH공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LH공사에서는 앞으로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이 건축사고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도록 사회적 수요를 만들어줘야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나는 1차 시험에 건축사고 시험만 따면 건설회사도 가고 뭐 공무원도 되고 뭐 연구원도 되고 그런 그룹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차피 그런 마켓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능은 이 시험 1차를 합격하고 나면 4년제 졸업 혹은 그 이하의 그 전문대학 졸업생들도 일정 경력 기간을
지나면 요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 하면 그 5년제 졸업 인정 5년제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를 해서 수련 기간을 거쳐서 건축가 시험을 치도록 해주자. 그렇게 좀 문호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 공평하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 1차 건축 사보 뭐 혹은 뭐 중건축사라도 괜찮습니다. 해서 좀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축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이렇게 구분도 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뭐 개념이라도 좋고요. 지금 현재 건축사는 그 트랙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건축사 트랙을 밟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그는 조금 건축 사보 시험을 쳐서 그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응시 자격을 정의. 이게 이제 응시 자격에 관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로 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제일 오늘 우리 건축 학회에 제일 관심 있는 분야고 또 우리 이 위원회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한 위원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제가 조금 길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이제 시험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구조급기를 포함하는 실무 수련에 기반한 시험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출제 기준도 객관식, 주관식, 스케치를 혼용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무 수련 관리도 자기평가 서술식으로 좀 그 가미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실무 경력, 건축학 인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실무 경력 분야를 설계 이외의 분야는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조금 보완해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건축사 자격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는 오랫동안 이제 지금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계적으로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방식을 디지털화해서 채점 시스템을 하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본도 보니까, 일본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도 똑같이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뭐 향후 5년 이내에 전부 준비를 해서 뭐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횟수에 관련되는 문제, 현재 이제 연 2회로 이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허를 자격에서 면허로 전환을 해서 의료 분야와 비슷하게 면허제식으로 해서 자격을 부여하자. 현재는 자격제도인데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면허 개념으로 해서 자기가 그 말하자면 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할 때 면허 방식으로 아예 수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건축사 사무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응시 시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조직에 관련되는 이제 뭐 국가부 산하에 돼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 연구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 해결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연구는 차후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크게 보면 5가지 문제, 그중에 특히 이제 1번 응시 자격에 관련된 내용은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연구를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예. 그 늦게 보니까 줌으로 늦게 참여하신 분도 계셔서 참고를 말씀드리면 그 이정현 교수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은 학회의 의견이 아니고 건축사 협회에서 그 사전에 건축정책학회와 그 건축사 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연구 내용을 그 건축사협회에서도 다 완성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이정희 교수님께서 책임 연구원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알기에 우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늦게 오신 또 우리 그 세명대학교 그 이태구 교수님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정희 교수께서 지금 한 5가지 꼭지, 크게 6가지 꼭지에 대해서 자격, 시기, 그다음에
시험 그 과목 내용적 적정성, 실무 수련, 외국 자격증, 그다음에 추가 사항 6가지 그 꼭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여기 패널 분들께서 좀 한 분씩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우리 건축사 시험을 이제 통과하면 주로 이제 면허를 획득하고 자격 획득하고 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축사 협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직원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 지방에서는 또 하나는 건축사가 너무 많아서 난리인데 또 분노를 넓히냐 이런 얘기를 두 측면 다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건축사 업무를 담당하시고 실무를 하시는 그 협회에서는 그 건축사 배출과 또 제도와 또 내용 그 새로운 제도 또 시험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전재우 그 부회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축사협회에서 저는 뭐 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부회장은 아니고 홍보하고 국제 담당 부회장입니다. 오늘 뭐 법제도 담당하는 부회장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만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 2달 전에 있었던 건축사 자격 확대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좀 뭐 대화도 해보고 뭐 어깃장도 놔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이제 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5년 실무를 한 후에 이제 뭐 가고 전문학교 졸업하고는 7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7년인가 그러니까 9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등을 둬서 같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한 사람들 뭐 고등학생이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전문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그 사람들의 어떤 건축사가 설계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저게 뭐 그 출세 사다리라고 할까 그런 것을 끊어놨다는 느낌은 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2012년도에 일단은 건축계의 합의로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작년까지 그 한 7년여 동안에 보완적인 사항으로서 예비 시험을 줘서 작년에 마감돼서 이제 올해 처음 2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아까 뭐 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월 보조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매년 뭐 1,000명씩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2,000명 이상 뭐 건축사가 배출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건축사 협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떻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후학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축사가 돼서 자기의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협회가 어떤 건축사들을 못 나오게 해가지고 막아서 그런 그 인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나와서 실무 수련을 한 친구들이 정상적인 국가가 원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 봐서 정상적으로 다 그 시험 기준에 합격을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저희는 다 환영을 해서 저희 같은 뭐 회원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5년제를 만들어 놓고 과연
질이 높아졌느냐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년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정현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셨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서 5년씩 배우고 나와서 20% 30%뿐이 설계하는 분야에 안 간다고 그러면 지금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든 국토부든 어떤 학회 쪽에서는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사 그다음에 미래 수요 예측도 해서 입학 정원제를 만들든지 그래서 5년제를 나오면은 뭐 실무 수련만 거치면 그냥 뭐 한 90% 이상은 다 건축사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화가 돼가서 이제 정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5년제 나와서 시험 봐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협회도 뭐 그것 때문에 한번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1306명이 지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데이터고요. 실제로 1차 시험에 3과목 전부 다 합격한 숫자가 99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낭비라는 것이죠. 저 시험 볼 때 100명 넘었다고 선배들이 넌 건축사도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금 그만큼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5년씩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학교 교육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실무 수련 제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정도 하고 있다 또 기회가 되면 하여튼 교육도 문제고 이런 어떤 정책도 지금 현재 문제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으로 봐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사다리를 끊어놨다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다리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 협회에서 오셨으니까요. 현재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축사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건축사 시험을 많이 보러 저 현행 제도 하게 된다면 사무소에서는 그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또 5년제를 다시 학교를 간다든지 거기서 대비 같은 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 지금 현행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제를 나오고 나서 건축사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이 전문대학 이제 건축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5년제 아니면은 이제 시험을 못 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도 5년제 나온 직원들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갈등들도 직원들 간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보러 간다고 뭐 대표님 뭐 저 한 달만 쉬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냥 뒤통수 따가울 정도로 다 질타를 받고 자기는 뭐 미래를 위해서 시험 보겠다고 자기 뭐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뭐 질시를 받고 이런 상황이라 참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이게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좀 뭐 너무 그냥 좋은 꿈, 뭐 국제화 간다는 뭐 유아의 권고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하고 뭐 FTA가 되면서 뭐 그런 국제 뭐 교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조금은 좀 성급하게 그다음에 성급하다기보다는 좀 준비 없이 지금 와서 있는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뭐 교수님들하고도 뭐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뭐 20%도 설계 사무실에 안 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게 그 잣대로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건축사 양성으로 해서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20%뿐이 그쪽에 안 간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는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부회장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그 개인과 협회보다는 학회에서 좀
객관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재 그 건축사 사무소에 가장 많은 그 직원을 보내는 그런 그 학제가 제가 알기로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5년제 학생들도 또 4년제 많이 가지만 현재 비율로 보면 현재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의 그 상당수가 그 전문대 학생들이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전문대학 교육위원회를 맡았던 신동규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 전문대학이 전체 그 졸업자 수의 건축을 공부한 졸업자 수의 43%를 배출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을 건축계에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축사 제도 개선을 하는 데에 한 번도 제도 개선 이렇게 했으면 좋으냐라고 물어본 사실은 없다. 그래서 2012년에 그 개정할 때도 전혀 저희는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축사보 중에 전문대학 졸업자가 얼마인지 그 퍼센트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건축사 자격 제도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설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접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설계를 잘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사의 질을 제고시키면 우리가 이제 그 5년제 만들 때의 그 전제 조건이 그런 겁니다. 건축사의 질을 높이면 설계 산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전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전재부장님, 부사장님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설계사무소는 건축사 보들이, 건축 설계 인력들이 주로 설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요. 건축사가 돼서 개업을 하면 설계를 거의 손을 놓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럼 누가 설계를 합니까? 그 사무소에 일하는 설계 인력들, 건축사 보조원도 이미 자격을 어느 정도 획득한 사람이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소방, 토목 그런 기술자들. 그런 분들의 경쟁력이 다 합해져야만 건축 설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건축사만 잘 교육을 시키면 그게 경쟁력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요. 설계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 보유의 숫자가 2008년에 8.1명이었습니다. 평균. 그러던 것이 2011년에 6명, 2018년에 2.3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뭐 상관관계를 제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이 건축사를 포함해서 3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들께서는 마케팅 하러 다니시고 업무 보러 다니시고요. 설계는 대부분 그 2사람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건축사 보가. 그런데 그들한테 꿈을 빼앗으면 우리나라 건축 설계 산업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설계를 맡아서 하겠습니까? 건축사가 다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요. 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 보유의 숫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9년에 38,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년제의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자 수는 2,700명, 즉 퍼센트로 7.0%입니다. 그러면 93%의 사람을 버리고서 어떻게 건축 설계 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설계사무소 10년 했는데 제가 설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다
설계했다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건축사 보들과 파트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건축사무소 운영하시는 분은 다 이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산업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건축사 보드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대로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요.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 특히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건축사 자격 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논의가 그 5년제 건축학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배타적인 생각, 이런 말씀으로 대단히 죄송한데 굉장히 어떤 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듯한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될 만큼의 설계를 가르쳐서 내보내면 그거는 학교의 일이 끝납니다. 시험 제도를 정확하게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제도가 올바로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5년제 인증 프로그램이 더 잘 가르쳤으면 그 사람이 대부분 합격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 나온 건축가 나온 사람들은 소수가 합격할 겁니다. 그래도 희망은 빼앗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제도에 대한 우리 이정현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건축사보 시험을 말씀하셔서 건축사보의 시험도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행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건축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건축사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으로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고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을 따는 순간 건축사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건축 설계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만들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지금 그 건축기사 자격증은 시공 분야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하나 더 만들면 그 관리도 아마 산업인력공단에서 잘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건축사고 중에는 건축 관련 분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설비, 통신, 환경, 조경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일정 기간이 되면 건축사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토목공학자도 유명한 건축가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게 의학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코스대로 가르쳐서 디자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는 건축사 협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 건축학회에서 합의된 이 건축사 제도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번을 이런 세미나 토론회를 가져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건축사협회가 이런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건축사들을 배출하면 당연히 이제 건축사협회 대부분이 가입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축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에 대한 이런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이런 대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2년을 공부했느냐 3년을 공부했느냐 4년을 공부했느냐 그것도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디자인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 교수께서는 전 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의장도 하셨는데, 내용은 이제 설계 경쟁력 강화 차원과 그다음에 현재 건축사 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들의 희망이라는 두 꼭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5년제를 시행을 하게 된 동기하고 계기, 그다음에 그동안 과정들을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인하대학의 박지영 교수님께서 5년제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네, 그래서 그쪽에 처음에 취지하고 운영했던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자격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5년제를 교육을 담당하시면서 그동안 생각하셨던 얘기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 박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는데 굉장히 떨렸는데, 여러 학제 교수님들 굉장히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일단 이런 자리가 저는 와서 들으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제가 또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5년제 교육이 제가 느끼기엔 저도 이제 4년제를 굉장히 오래전에 졸업을 하고 이제 5년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그만큼 학생들이 배우고 나가는 내용에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5년제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건축사가 되는 커리어를 쌓는 건 아니지만, 쌓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5년을 배우는 만큼의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큰 하나의 장점은 5년이 인증이 있음으로 해서 5년제 학교끼리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서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인증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이렇게 보고 관찰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분명히 공감대도 쌓이고 상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 저는 2년제, 3년제도 4년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험 자격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저의 또 거꾸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갈라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시험을 보는 지금도 너무 힘들고 지금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과정이 너무 힘든데, 이게 더 어려워지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국의 예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바뀌어서 건축사 시험을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자격은,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다 붙더라도 자격은 3년, 꼭 3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다 해야지만 자격을 주는데요. 그거를 하나의 시간에 낭비도 없이 다 채웠을 때가 약 3년 정도인데요. 그 3년 이상의 시간을 실무를 쌓으면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식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졸업을 하고 이탈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또 건축사가 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사실 이제 졸업식 하면서 막 건축사에서 와서 너가 어떻게 그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등록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학생들이 실제 그 가이드에 따라서 또 그걸 따라가고 또 회사에 갔을 때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 건축사 시험을 보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돈도 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서 그런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회사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그 인재들을 건축계에 이렇게 남게 하고 또 커리어를 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고 그 과정이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테스트북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건축계에 발을 들였구나.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컨티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교육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조금은 시험이 마냥 어려워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조금은 그 간편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그 박지영 교수님은 5년제 운영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교육 내용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그다음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그 교육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자칫하면 이게 시험 자격을 넓혀버리면 그걸 또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또 부작용에 대해서 또 언급하셨고요. 또 모두의 이런 논의의 자리가 처음에 아마 오셨을 때 어려운 마음으로 오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오시니까 한번 다양한 학자들의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한번 이런 자리가 학회에서 그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밥그릇 쌓는 거예요. 4년제, 5년제, 3년제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좋겠습니다. 하나는 건축가가 되기 꿈꾸는 아이들의 그 우리가 교육자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고 두 번째는 건축 산업, 우리 산업에 의해서 우리가 학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의 자리가 우리 신 교수님은 이제 이런 논의 자리가 학계에 있었는데 바뀌는 게 없다 그랬는데 바뀌는 게 없다기보다는 자꾸 논의해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학계 그 건축 산업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박지우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요. 그 이태규 교수님하고 박준석 교수님인데 저기 박준석 교수님 저기 인터넷 들어오셨죠? 네, 네, 한양대학교 네네. 건축공학 이번에는 이제 공학 교육에 하시는 박준석 교수님 한번 예, 네 한번 그 그, 얘기를 다 네네. 풀어주고 그래서 잘 중간에 들으셨는데 좀 한번 한 박지영 5분 교수님 이야기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쉽지만 좀 간편하게 들었지만 간단하게 저도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있고요. 저는 그래서 건축사 교육제도인데 왜 건축공학과는 저를 불렀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이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건축공학도 의견도 좀 필요하구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발표 공부 많이 했고요. 간단하게 건축사제도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 교육하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건축사제도 아까 뭐 사회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좋은 건축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 저 훌륭한 교육 소리가 우리가 할 것이야? 교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가까이 마이크 대고 좀 네, 예, 예, 예. 네.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건축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실 그 교육제도가 우리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창원 뭐 건축사협회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다양한 교육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제도를 좀 5년제 인증이 좀 포괄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걸 통합적 교과 과정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4년제 공학부 교수로서 보면 지금 4년제는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공학 인증 프로그램하고 5년제하고 참 프로그램 간에 많이 배타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작년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도 저희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한 꼭지가 어떻게 되면 4년제 건축공학과 5년제 건축학에서 통합 과정을 1, 2학년 또는 3학년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선택권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건축사 제도라든지 훌륭한 건축사 만드는 것도 고려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4년제 건축공학이라는 것하고 5년제 건축학에 있어서 지금 대학들마다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좀 더 이거를 학생 측면에서 학생이 그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학생이 좀 수월성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통합 교과 과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럼 4년제 교육하고 통합 교과 과정을 만든다라는 거는 2년제, 3년제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제하고 3년제에 있어서도 교과 과정이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이랄까요? 모범을 하나 만들어서 건축학 인증원에서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하게 된다면 상호 인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학생 중심의 인증이 도입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시험에 있어서는 뭐 저도 최근 시험 문제는 그 출제된 문제를 최근에 걸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건축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 환경 설비다 보니까 이 건축 설계 1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직 지금 여러분도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나 지금 다 여기 토론에 참여하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물, 제로 에너지에 대한 건축물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위한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많은 요구 사항들이 늘어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말 제로 에너지를 실현시켜야 될 것들이 이제 건축사들에게 큰 책임이 교수님 되겠는데 소리가 안 아 들립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어떻게 스피커를 근데 네. 그쪽으로 얘기하시니까 잘 들리는데 그쪽에. 예, 제 얼굴이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비디오를 좀 끄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아직 제가 작년 출제 문제도 보게 되면 우리 건축에서도 특히 에너지, 친환경,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한 이 시험 수준이 굉장히 아직은 낮다라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인터넷도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 건축학 5년제에서 이런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커리큘럼에 반영이 안 됐거나 이래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향후 시험 문제 건축 설계 1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뭐 우리 발제해 주신 이정현 교수님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구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제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실무의 능력을 가미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은지 이걸로 좀 제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제 공학 교육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통합교육안과 그다음에 인증 프로그램이 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2년제, 3년제까지도 좀 가능한지 또 시험 과목에 건축사 과목에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구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 내용을 좀 지역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지 좀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태우 교수님 발표 남으셨고요. 마지막 패널 하시면 시간이 허락하면 혹시 인터넷에서 한 분 정도는 좀 한두 분 미리 좀 메시지 줄 수 있죠.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한두 분 정도 시간 되는 6시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체 이태규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정희 교수님 혹시 연구하셨으니까 하실 얘기 좀 있으시면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분 정도는 이태규 교수님 말씀 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채팅방에 주제하고 본인 누구 소개하시고 질문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인터넷 통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마지막에 우리 세명대학교의 이태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
분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5년제를 하기 전 한 12, 13년 전부터 이제 몇몇 대학들이 이제 모여서 5년제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런 곳을 찾아가 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로 국내에서 이제 메이저 대학들이 이제 그 5년제를 진행을 했고 주로 이제 FTA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저는 사실 이제 독일에 있었어 가지고 유럽에 이제 건축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뭐 엄격하게 뭐 시험제도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신뢰의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의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토부나 교육부에서 인증을 하고 또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이제 교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실무를 상당히 뭐 연계해서 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들 자체가 실무를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동시에 학교에 있으면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대처럼 그 실무를 하다가 대학 가서 실무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산학 연계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상당히 이제 대학 자체가 신뢰를 받고 그리고 뭐 학생들이 뭐 현상 설계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뭐 학부 때 그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되면 바로 실무하고 연계해서 그걸 이제 실시 설계까지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최근 이제 저도 한 10몇 년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상당히 이제 좀 수직적인 체계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관과 학의 그 소통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다양성,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뭐 건축사가 엄청 많죠. 근데 학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면 뭐 좀 아까 뭐 친환경도 얘기하고 뭐 에너지도 얘기하고 뭐 구조나 여러 가지 각 학교별로 특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저 대학에 가면 나는 미래에 어떤 분야로 좀 전문가가 되겠다. 같은 건축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보입니다. 설계사무소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나 교육부에서 너무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 융통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국제화라고 해서 뭐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OECD도 가입하고 그래서 국제화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건축가가 외국에 나가서 같이 경쟁력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다양성 부족 아닌가. 그리고 너무 제도화하지 않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그 졸업을 하면 그 대학 졸업장을 인증을 하고 실무를 2년이나 3년 하면 면을 줍니다. 또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자격 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건축 사무소에서 어떤 분야를 경험을 했다. 그걸 뭐 2년, 3년 분야별로 9가지 딱 진행을 했으면 그걸로 서류만 내면 이제 면허를 줘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좀 자기가 오픈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게 사회 나가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격증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기사도 마찬가지, 기사 자격증도 그렇고 또 건축사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다 대학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10년간의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이제 유예 기간을 뒀지만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언론을
언로가 사실 없었습니다. 뭐 3년제든 2년제든 4년제든 5년제는 이제 그 인증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많이 미팅을 했지만 나머지는 사실 뭐 국토부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사실 2년제, 3년제, 4년제들은 그동안 사실 언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방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행하기 1, 2년 전부터는 그 4년제나 3년제, 2년제가 같이 이제 몇 번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4년제 대학이 한 27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공학 인증받는데 그 공학 인증 쪽으로 하는 게 한 75개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4년제고요. 아까 전문대가 또 한 43%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와 4년제를 합치면 거의 거의 5분의 4 이 정도를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로의 문제, 또 의견 수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5년제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졸업 후에도 20, 30%밖에 건축사 사무소로 가지 않고, 또 더군다나 5년제 같은 경우는 대학원이 거의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 없으면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지금 뭐 전세가 AI나 뭐 디지털 건축 이런 걸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말은 하지만 상당히 좀 선진국 대비 이런 그 분야가 연구가 좀 약하지 않나. 이거는 대학원이 너무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가지 않고 또 연구 인력이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구 환경 문제로 그렇게 많이 떠들지만 우리 건축계가 사실 20년 전부터 뭐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생태 건축, 친환경 건축을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국내에서 답사 한 군데 제대로 갈 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토를 아마 도시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건축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인프라들이 뭐 토목이라든가 조경, 뭐 도시계 이런 것들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에서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가 너무 이 국토 이용에 대한 거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게 다양한 학제를 인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정영 교수님이 발전 제일 처음에 그 응시 자격에서 너무 이렇게 5년제, 4년제, 3년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시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모두 응시 자격은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게 요즘은 이제 평생 교육 체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정보화되고 있고 정보가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융복합 분야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좀 개방된 그런 제도를 좀 오픈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는 얘기 안 하고 한 2년 전부터 4년제, 3년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언로가 최근에 좀 오픈이 돼서 건축
그 학회나 사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지금부터라도 좀 서로 오픈 마인드로 좀 그 제도를 좀 다양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정현 교수님의 그 발제는 모두 다 사실 공감하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이제 뭐 주소는 없지만 이상으로 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수로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건축사 그 제도 자체가 실질은 실무에서 그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걸 배출하는 인력은 우리 학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인력 양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의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교수들이 해야 될 그 과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동안 너무 그냥 루틴하게 지났다 보는데 어쨌든 그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언로가 이제 그동안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그 논의를 다시 해서 이제 좋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4년제 5년제의 그런 그 분리된 싸움이 아니라 건축의 발전, 후학들을 양성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 장이 좀 확대되려 믿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패널에 저기 인터넷에서 서정호님께서 그 비전공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설계 그 작업하는 분 중에 비전공자도 꽤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건축사업 자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실무 경영이 많아도 그 비전공자는 건축사업 감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더 나가는 문제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통틀어서 그 비전공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축가 안 나오고 하신 분들 대학에서 건축 계획은 안 하고 그러니까 건축 관련 분야라고 돼 있어요. 건축사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토목이 실자도 되고 전기, 설비, 소방 이거 다 건축 관련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아마 거기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관련 토목, 도시계획 이런 분들은 그 일정 기간 되면 건축사보 되는데 비전공자 문제는 저희도 한번 그 뒤에 한번 그 정리를 저희는 여기 대해서 많이 생각 못했는데 한번 그 저희가 추후에 그 정리되는 거예요. 그 비전공자가 건축 경력이 설계 경력이 많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논의의 주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토론 이제 다 마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발제하신 이정현 교수님께서 그 네, 김동현님, 네, 마지막 한 분 하겠습니다. 네, 김동현님 한번 발언 요청했는데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네, 마이크 열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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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의 김동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네.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지금 방금 들어와서 잘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교수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네네네. 제가 우연히 들어와서 듣게 됐는데요.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 있고 또 뭐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마이크 요청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국토부 발주로 건축사 등록원하고 건축사 시험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납품했는데요. 이런 논의가 그동안에도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참 그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회사마다 또 뭐 다 다르고 또 연구 주체마다 달라서 잘 교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교수님 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잘 안 들립니까? 네, 혹시 마이크가 노트북이신가요? 여기 현장에서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현장 아닌 사람들은 다 잘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마 현장 아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기 다른 교수님이 다른 데서 하는 거 잘 들렸거든요. 현장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현장에서 말씀하세요. 네. 네네. 잘 안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말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5년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 문제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5년제를 잘 했다면 그 말씀 중에 이제 시험에 5년제가 더 많이 붙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시험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다 시험만의 논리가 있고 이것도 뭐 대부분 다 학원에 가야 된다는 결론으로 다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5년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더 문제는 사실 시험의 패스 레이트가 너무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에서 70%까지 가고 있고 5년제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패스 레이트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그것이 제도에 효용성이 있는 것일 텐데 저희는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엔카버에서 ARE 시험 체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양한 통계 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건축사 협회에서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잘 뭐 패스 레이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보기에서 회사를 관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5년제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기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과거에서도 있었고 그 부분은 현재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하고요. 달라진 세상 문제를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 20% 정도만 설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저희 학교 경우에는 20%보다는 훨씬 더 많지만 학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100%는 될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지 얘기가 되겠지만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무 쪽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좀 균형감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사 안에서 신입사원 디자인 능력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질하고 또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다소 좀 단순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뭐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도 굉장히 다릅니다. 디자인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부 회사 안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소수 사례로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평균은 저는 5년제 교육으로 인해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분명히 상향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통합 설계 같은 부분은 과거에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 회사에서 실시 설계를 다 외주를 요즘 주니까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이 기회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보자 이렇게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제도에 편입되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다 당연하게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최초의 5년제 출범한 시기, 그러니까 2005년도나 6년도 정도에 5년제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사실 모두에게 주어진 고민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인증받아야 하고 5년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만 전환을 그러니까 고민스럽게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발표하신 대로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 논의를 가지고 간다면 그게 이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공정성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5년제 자체를 부정하는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괴적이고 이 상생이 불가능한 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제도의 어느 정도 수선해가지고 어정쩡하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5년제를 법안에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4년제를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도 몇 가지 고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토론 보고 제가 든 생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김동인 교수님, 이정현 교수입니다. 들리세요? 네네, 저는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김동인 교수님 의견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일본의 건축사 응시 자격제도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뭐 5년제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5년제 나온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4년제 혹은 3년제 학생 졸업생들한테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면 그 건축 수련을 통해서 건축사 시험을 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상당히 개인의 의견으로 말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고요.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논리대로 말씀을 그냥 결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를 적당히 수선해서 제도를 약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를 수선하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공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문제 같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제도를 굉장히 어렵게 따라왔던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5년제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대급부의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네, 이제 제가 이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아마 이거를 허용하면 5년제 건축학 인증 시스템이 성립이 안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5년제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증도 그런 법이 시행되면 그냥 4년제로 저희도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 그런 말씀도 틀린 의견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기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저는 이제 저도 뭐 5년제에 있습니다. 근데 5년제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한 시스템인가? 저는 충분히 5년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4년제, 3년제 그런 어떤 그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준다고 해서 5년제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5년제를 굉장히 무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도 5년제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입장은 얼마든지 4년제, 3년제에 그 구제 기회를 줘도 5년제 할 대학은 얼마든지 이제 5년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5년제가 유지가 안 될 정도면 그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5년제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좋은 건축을 하고 다양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들었던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게 제일 많았냐면요. 왜 인정을 그 구제를 안 하시려고 하느냐 하니까 1번 문제가 지금 그 문제였어요. 건축학 인증 시스템 유지를 못할 것이다. 많은 대학이 4년제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드는 의문이 그럼 4년제로 돌아가서 하면 4+2로 하든지 그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하나의 옵션이 되는데 왜 꼭 5년제를 해야 그게 최상의 교육이냐라는 이제 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5년제 교육이 제대로 된 건축사의 교육이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의견이 뭐냐면 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건축사라고 하는 거는 다 건축 설계를 하는 거다. 이꼴. 지금 그 패러다임이 딱 지금 모든 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허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5년제 나온 학생이 수천 명인데 그 수천 명이 다 설계하겠다고 나오면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20%만 설계를 하겠다고 해도 시장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학생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반대 대안은 뭐냐면 로스쿨이나 이런 것 같이 건축학 5년제를 대한민국에서 10개 이내로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요 공급을. 요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의견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지금 우리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제를 디벨롭을 해가는 방법이 있고, 저는 두 번째는 왜 건축사라는 자격이 꼭 건축 설계만 하는 거를 건축사라고 우리가
고집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맞냐?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사 제도하고 건축 면허하고는 구분을 해서 하자. 그러면 우리 건축학과 5년제든 4년에 나온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양한 건축사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행사에도 필요하고 다양한 건축사의 능력이 저는 공무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건축사가 저는 필요해져야 된다고 보면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를 늘릴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LH공사 몇 년 있다가 그 경력으로 또 공무원들 그 경력으로 건축사 따서 사무실 오픈해서 하니까 제대로 된 건축이 안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의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건축사라고 하는 제도와 면허제도를 구분을 해서 정말 사무실 내에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면허를 낼 때는 충분히 수련 과정,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축 트레이닝을 해왔나를 보고 정말 사무소를 오픈할 수 있는 면허 자격을 별도로 부여를 해서 이원화시키면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동인 교수님 의견에 제가 조금 만약에 제 의견을 드린다면 어차피 우리 학교니까 한 20, 30%지 뭐 서울대학은 5%도 안 되잖아요. 건축설계사무소 가는 학생들이 잘 아시잖아요. 뭐 지방대학 조금 한 대학은 뭐 30%, 40%도 갑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이 몇 프로 갑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현황을 우리가 이해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많은 수요를 늘리려면 우리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건축사라는 것을 훨씬 오픈리해서 다양한 건축사를 양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나머지 70%, 80% 학생들, 졸업생들도 우리 건축 필드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설계하는 20, 30%만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김동인 교수님 걱정하시는 그 건축사가 면허를 통해서 자기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사회적으로 가지는 책임감, 도덕적인 문제, 안전 문제 할 수 있는 면허제도를 저는 굉장히 강화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사실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지금 이거 시간이 우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은 추후에 우리 건축학회에서 정말 그 제도 개선 또는 후학들의 진로에 그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얘기 많겠지만은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시고 이런 얘기 잘 정리해서 저희가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제도 개선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우리 문창호 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뭐 작년까지는 뭐 4년제 뭐 교육 이렇게 위원장을 하다가 우리 이제 새 회장님 오시면서 이 건축사 제도 개선, 건축사 시험 제도 개선 특별위원장이라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정현 교수님께서 아주 연구한 내용들 아주 심도 있게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또 저도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애초에 우리 건축사 이런 제도 교육과 관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화 이런 측면에서 시작은 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나. 또 요새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워낙 강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본래의 정신이 살아있나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인증제도, 공학인증도 있고 뭐 건축학인증도 있고 한데 그런 제도와 이런 자격 시험 제도와 이렇게 연계하는 게 맞느냐. 또 학제도 마찬가지지만 학제와 연동시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건축사 뭐 시험을 보려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죠. 교육 조건하고 실무 수련 조건하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글을 읽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먼저 볼 수 있고 실무 수련을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순서를 정하지 말고 실무 수련을 먼저 하게 되면 실무 수련을 하고 교육 조건이 미비하면 그걸 갖춘 후에 시험을 본다든지 교육을 먼저 해놓고 시험을 본 뒤에 나중에 실무 수련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 실무 수련이 대체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3년으로 부족하면 대체제로 실무를 몇 년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보완이 돼서 되는 거 아닌가. 그 아까 참여하신 서종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실무 수련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만 하게 되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실무 수련 기간을 함으로써 교육이 이렇게 대체될 수 있으면 저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저기 지방에 읍 단위 건축사무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무소 직원을 못 구하니까 동네 고등학교 나온 친구를 데려다가 캐드를 가르쳐 갖고 실무를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뉴욕주의 어떤 그런 건축사 제도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비전공자도 그 두 가지 플러스한 거 대체로 충분히 가능한 연수를 채우면 그 자격 조건이 되는 걸로 봐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좀 도입을 해주는 것이 다양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 인력 수급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관심 갖고 들여다 보니까 이런 그 건축사 제도 관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는데 제가 그 뉴욕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토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유연한 우리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유연한지 국토부가 유연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격제도 관리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는 게 교육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는 뭐 아까 산업기술공단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관리 주체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건축이 제가 요즘에는 이제 건축가협회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건축가협회는 문광부 소관이거든요. 우리 건축사협회는 좀 국토부 소관이고 그런 걸 본다면 좀 너무 국토부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저 박지영 교수님 논의의 장이 좀 더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뭐 누구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학회 차원에서 제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은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이렇게 학술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잡아서 이런 그 논의의 장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정희 교수님께서 그 발제하시고 다양한 학제, 3년제, 4년제, 5년제, 건축공학 다양한 교수님의 그 의견을 들어보는, 그러니까 서로 입장도 들어보고 또 차이도 들어보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학회에서는 이런 논의의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학회에서 우리 뜻을 모으고 어느 것이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건지 후학들에게 어떠한 길이 좋은 길인지를 서로 그냥 편가르기나 또 벽을 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우리 학회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드려서 참여해 주신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교수님들하고 또 여기 참여하신 모든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계 학술 발표대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